수직 부재인 주 기둥의 컬럼들이 하늘을 향해 세워졌습니다. 컬럼에는 여러 방향으로 돌출된 금속들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걸 왜 했으며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영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공장에서 샵 드로잉을 통해 미리 제작된 가로 부재들을 저 부착물인 화선에 올려 시공하는, 다시 말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아마도 이런 시공 시스템은 저희 아세만 빌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량 철골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철골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집이 튼튼하고 안전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가성비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어떤 구조체든 제대로 짓지 못하거나 정석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면 철콘이든 중목구조든 H빔 일반 철골이든 경량 철골 구조든 안전을 보장받거나 담보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체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시공을 하느냐와 어떤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었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층으로 지어지는 경량 철골주택 철골공사 중 일부인데요. 건물 최상층에 트러스와 펄린이 시공된 장면입니다. 그 아래 2층 바닥은 정품 FF 판넬로 슬래브를 형성하였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인 경량 철골 시공,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아세만 빌드 자체 공장에서 제작한 이 주택에 철골이 반입되면서 구조체의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할 때 부여한 로트 번호 순서대로 수직 부재인 컬럼이 가장자리부터 설치되고 있습니다. (2층) 계단부의 컬럼 위치는 기초 슬래브 콘크리트를 천공해서 케미컬 앵커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컬럼에는 하부부터 상부로 5개의 기역자 앵글이 보이는데요. 상부에는 거더 철골이 올려지고 그 아래에는 상방 철골과 창틀 철골, 그리고 최하단에는 하방 철골이 가로로 올려져 용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수직으로 세워지는 컬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공정인 철근 배근 공사 시에 미리 매료해둔 L형 앵커볼트에 컬럼에 부착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결착시켜 임시 볼팅을 하게 됩니다. 철골 공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겼는데요. 건물 앞의 텃밭에는 부지런한 건축주 다태랑 선생께서 유실수와 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철골은 건물 최상층에 설치되는 펄린이고, 우측에는 컬럼 위에 올라지는 거더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우측에는 각 부위별로 제작된 철골이 보이고, 코너 부위에는 물넘침 방지 다운턱이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50mm 낮게 타설되었는데요. 이 부위에 외벽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의자 베이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일러로 난방하는 주택의 경우는 의자 베이스를 사용해서는 곤란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별 시공 영상에서 자세히 그리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아래와 기초 콘크리트 위에는 아세만 빌드 자체 공장에서 샵 드로잉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각 포지션별 철골 부재들이 보이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부재가 시공되면서 점차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베이스 플레이트가 수직 부재 컬럼에 결착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오차를 없애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밀하게 L형 앵커볼트를 정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L형 앵커볼트 매설 작업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임시로 고정해둔 동쪽 방향의 컬럼입니다. 서쪽 방향의 컬럼과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린 복면가왕과 같은 이분의 정체는 철골공장 책임자인 조 이사님입니다. 각각의 컬럼에는 바닷가에 조개가 붙은 것처럼 최소 2방향 내지는 3방향으로 하선화가 결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상부에는 3방향으로 하선화가 보이는데요. 좌우로는 거더 철골이 올려지고 앞으로 돌출된 하선화에는 빔 철골이 올려집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길게 솟은 컬럼은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 기둥에는 상하 좌우로 더 많은 하선화가 결착된 걸 볼 수 있는 만큼 수평 철골 또한 더 많이 설치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골 시공팀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로니가 현장을 둘러보는데요. 컬럼이 웬만큼 설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쪽부터 북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보겠는데 중간에 높이 솟아있는 컬럼 위치는 2층 공간이 형성될 곳입니다. 수직 부재인 컬럼은 총 25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은색 갈치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벽체가 세워질 물넘침 방지 다운턱입니다. H빔 일반 철골이나 경량 철골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설치되고 난 후 무수축 그라우팅을 하는 것은 주 각부를 형성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기초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과 베이스 플레이트가 불과 몇 미리 공간이 발생하던 그 빈 공간을 밀실하게 고강도 몰탈로 채워주는 작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풍화 중이나 어떤 외부의 압력이 일어나도 컬럼이 기초 콘크리트에서 유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부에 설치되는 이 컬럼들은 캐스트 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기초 콘크리트에 매립하지 않은 곳이어서 기초 바닥을 천공해서 케미컬 앵커로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한 것입니다. 은색 갈치무리들이 하늘로 솟아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화선화가 여러 방향으로 조개부치처럼 결착된 게 보입니다. 공장에서 1mm의 오차도 없이 샵 드로잉으로 최소 2방향, 상하로는 3지점 이상의 화선화가 정밀하게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여된 번호에 따라 가로철골을 화선회에 올려 용접만 하면 되는 시공 방식이 아사만 빌드의 철골 공사 방식입니다. 이 화선원은 2층 계단창 수직 부재를 고정시킬 용도입니다. 동쪽 낮은 지붕부터 트러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리프트 2대가 높이 올라간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2층 트러스를 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올려지는 건물 최상층에 설치되는 철골, 펄린이 양중되고 있습니다. 외장하드 시공자료 18테라 중에서 일부만 복구를 하였는데요. 그나마 복구한 영상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고 있어 속이 상합니다.
2층 트러스 시공을 마치고 서쪽 지붕 트러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오후 1시 38분. 한낮의 무더위는 어마무시한데요. 디지털 온도계는 43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철골 공장의 엔지니어들은 식염포도당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물을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피며 오전 휴식 30분, 오후 휴식 30분을 지켜가며 최선을 다하는 프로근성이 고마운 마음에서 그 다음날 일과 후에 대개 회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열악한 공정이 철골 시공일 것입니다. 한여름에 40도를 유파하는 기온일 때는 철강제 자체 온도도 그 이상으로 뜨거워지고 용접시 발생하는 온도는 1300도를 넘나들고 가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트러스 설치를 마친 상황입니다. 트러스 위로 돌출된 것이 보이는데요. 펄린이 결착된 하선회입니다. 가로 부재인 상방과 중방, 창틀, 하방 철골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허전해 보입니다. 이 층 바닥을 형성하는 구조체는 데크 플레이트 대신 컬럼과 컬럼을 연결한 멍에 역할의 빔 위에 장선 철골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 층 창틀 철골 사이로 남동향에서 남향으로 바라보면 소나무 숲 사이로 컨테이너 현장 사무실이 보이고 수직 부재인 컬럼과 창틀 수직 철골, 가로 부재인 창틀 상하 철골과 그 위에 트러스와 펄린 철골이 시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층 바닥 슬래브는 저희 아세만 빌드의 정품 FF 판넬 60T가 시공되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59분을 막 지났는데요. 시공팀은 5시에 철수하였고 저는 전체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내부 컬럼과 컬럼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 철골과 빔 철골이 보입니다. FF 판넬 60T는 체류형 쉼터나 농막 바닥에만 적용하는 자재가 아니라 단독주택 2층 슬랩으로 활용해도 훌륭한 소재입니다. FF 판넬은 우수한 자재이지만 두 장을 이어붙일 때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단열과 차음성이 판가름 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시공하려 하거나 빠르게 끝내야 하는 1단계 작업자들은 단열이나 기밀성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책임 소재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단순 시공자들이나 작업자들에게 부분 공사를 맡겼을 때 방금 언급한 기밀이나 단열, 차음 등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도급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일부의 자재비와 노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포지션별 공사라도 계약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세만 빌드는 이런 문제점을 수시로 제기해 왔었고 앞으로도 제대로 시공하는 영상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FF 판넬 시공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시공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역자 앵글인데요. 공장에서 미리 재단돼 반입된 가로 부재인 하방철골, 중방철골, 창틀철골, 하방철골을 이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기역자 앵글 끝부분이 면치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절단 후에 가장자리는 면치 가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선화와 앵글은 컬럼과 기타 철골 부재에 견고하고 확실하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이 앵글에 창틀 철골이 시공된 장면인데요. 개구부의 사이즈가 작은 걸 보면 욕실창입니다. 그리고 중간 허리 부분에 가로로 설치된 철골은 창틀 철골인데요. 이 주택은 아세만 빌드의 정통 철골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시공되었는데 외벽체에 설치되는 FF 판넬을 종시공이 아닌 횡시공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로 부재인 상방 철골과 중방, 하방 철골이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되었습니다. 컬럼과 컬럼 사이에는 거더가 설치되었고 컬럼 위에는 트러스가 정착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철 구조물의 최상단에 설치되는 펄린 철골이 보이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펄린 간격이 좁다,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세만 빌드는 펄린 간격을 최대 900mm 이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지붕에 펄린이 트러스 위에 정착된 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동쪽 거실 지붕 위에 설치된 펄린인데요. 이곳은 2층 방해 공간으로 동쪽 방향 조망을 넉넉히 충분히 확보하는 곳입니다. 은색 아연 냉각 도금제가 보입니다. 철골 공사의 마지막은 방청 작업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요. 이건 철 구조물의 내구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라카형의 스프레이 분사는 각진 부위나 꺾어진 부위에 방청을 하기 위함이고 주 철골 부재에는 페인트형 자재로 방청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빠진 곳이나 누락된 곳이 없는지 리프트로 확인을 하고 비교적 좁은 층간 공간으로 들어가서 방청 작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방청 작업 마무리로 경량 철골주택의 철구조물 공사는 끝났는데요. 이 주택에 위치한 지리적인 상황과 주변 그리고 전체 풍광을 보겠습니다. 좀 더 근접해서 경량 철골 구조체가 완성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일부 철골 보강 작업이 있기는 했지만 철골 공장 시공팀은 외벽체나 내벽체 시공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가끔 누락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아세만 빌드 직원들이 시공하기 때문에 문제나 하자 요인으로 발전된 일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철골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외벽체와 지붕 자재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징크 판넬로 시공하면 곧바로 마감이 되지만 이 현장은 지붕에 FF 판넬을 시공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이 입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성 산불과 같은 대형 화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인데요. 트러스 위 펄린 철골에서 FF 판넬을 바로 시공하기에는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철 구조물에 FF 판넬을 시공할 때에도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지붕에 시공할 때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기에 샌드위치 판넬을 펄린에 먼저 깔아주고 바탕면을 형성해서 그 위에서 FF 판넬을 안전한 상황에서 좀 더 정교한 기밀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FF 판넬도 입고되고 있는데요. 장소가 협소한 이유로 일부만 현장에 반입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게차는 총 5회에 걸쳐 도움을 받은 현장입니다. 이곳 포항 현장 공사 내용에 관한 콘텐츠는 최초의 건축 상담과 건축 설계 그리고 계약,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부대공사 등등의 모든 내용을 시공 일자별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가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